2025년 12월 28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갔죠. 특히 반도체 투톱 위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부 배당주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었고 나머지 일반 서비스 쪽에 몇 종목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나 BGF 에코머티리얼즈, LS 네트워크스 이 종목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차익 실현이 몇 종목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 마감 이후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5년에는 결국은 많이 올라가봤자 417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 포인트는 4080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90포인트네요. 4090포인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도 이전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관점이면 932포인트가 저항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912포인트가 지지가 나와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밀리게 되면 906포인트 때까지 순간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세코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지난 12월 26일이었죠.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아쉬운 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7,950포인트였고요. 이 7,950포인트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가야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전 고점이었던 8,500원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은 모습입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현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7,7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조금 버틸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7,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상승하던 추세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이야 저점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7,400원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프하게 보면 7,400원이고요.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도 챙길 건 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7,7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탈가를 그 전에 7,750원을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7,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속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탈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동의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7,450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7,450원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조정을 받는다, 즉 12월 29일 날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종목은 차익 실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이죠. 정확하게는 손절 처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쇼핑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손절가로 73,450원 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73,45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할게요. 거의 본전 부근에서 매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을 지금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다시 7만 1,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굳이 손실로 이어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73,450원 이탈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산 네오룩스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37,500원이었습니다. 아무리 분다라고 하더라도 37,300원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저항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만약에 현재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35,5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을 할 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을 경우 그 종목은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면서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일부 차익 실현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GF 에코머티리얼즈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3,740원 정도가 된 거죠. 이전에 저점에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LS 네트워크스 역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 대동의 경우도 거래가 동반이 됐는데 이거는 왜 버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일부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력하게 지지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지가 나오는 곳. 그 가격이 이 가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격의 경우는 이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거래량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원래는 맞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거의 뭐 2, 3주 동안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STI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전일보다는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양봉이 나왔잖아요. 양봉. 그리고 전체 거래량이 100%가 넘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지금 이전의 저점이었던 29,350원이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당연히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저항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버텨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SK오션플랜트 거래량 동반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저항 부근에서는 당연히 저항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뭐 많이 동반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의 기준을 보는 게 코스피의 경우는 140%가 동반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99%가 동반이 되었잖아요. 이게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시장과 비교를 하는 것도 거래량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종목은 거래량이 140%가 동반이 되었죠.
그런데 이거는 105%밖에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장과 비교해서 덜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사실은 다 보는 게 맞는 거죠. 두 개 다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그때 어떤 기준으로 잡을 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거리량 이동평균선으로 비교를 하는 관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종목마다 지켜야 될 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평균선을 세 개 다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분할로. 자, 그다음에 재룡전기는 거리량이 동반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거리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에 이렇게 멈추면 이때는 한 번 더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이탈가도 이탈을 하지도 않았고요. 추세의 지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버티시는 게 맞았습니다. 안랩의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뭐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부터 구간으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 62,600원에서 62,700원 사이까지 지지선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도 이거는 버텨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YN택은 거래 없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게 6,780원 정도도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뭐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버티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대한제당의 경우는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가 동반이 되고 횡보할 때 장대 양봉이 하나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당의 경우는 2,9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 거고 일단은 올라가는 방향이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머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죠. 죄송합니다. 거래가 동반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전에 저항까지 올라왔고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뭐 변수가 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거래 없는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흥부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5,000원부터 24,700원 수준은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승엔터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의 경우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보게 되면 지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화이트솔루션 거래 없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 때문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난 금요일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버티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거래가 100% 동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거래 없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저점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있죠.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전에 63,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63,500원을 손절가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테크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죠. 조정을 받을 때 매수가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조정 안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하나비전은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42,500원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거래가 동반되고 거래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버티셔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준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일과 비교하는 게 있고 이동평균선이랑 비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과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기준이 혼재가 되는 상황에서 지지저항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개를 갖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공식으로 딱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공식이 아니라 만약에 공식대로 하고 싶으면 비중으로 그냥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일보다 거래량 많이 터졌으니까 비중 축소하고 시장보다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차라리 비중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지지저항까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매매를 하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하면은 그걸 해줄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탈가, 목표가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리뷰 참조해 주시면 아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대응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파세코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 이탈가 이런 게 좀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